중국의 AI 딥시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AI는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반도체,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얻어서 10만, 20만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SK 하이닉스 반도체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반도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첫 번째 역사는 1957년도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게르마늄 대신에 오늘날 실리콘을 사용한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역사를 획기적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1957년도에 로버트 노이스라는 8명의 엔지니어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당시로서는 실리콘밸리를 처음 만든 원리라고 볼 수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술의 발전은 벤처 캐피탈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대기업까지 간다는 거. 벤처 캐피탈이 있어야 기술이 진화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나와서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MD라는 회사도 만들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많이 연관돼서 함께 만났던 사람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실리콘 반도체를 최초로 실시한 페어차일드가 성장해 가는 데는 이곳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이 중요했었다. 두 번째는 인텔이 어떻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되느냐는 바로 R&D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68년도에 회사를 차리고 1971년도에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4x4004 개발, 그러니까 CPU를 단일 칩에서 집적화에 성공하는 최초의 반도체 소형화 전략에 성공하게 됩니다. 반도체 소형화 전략이 되게 되면서 1980년도에 IBM이 오늘날 컴퓨터에 적용되면서 컴퓨터라는 인류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어떻게 이 마이크로 CPU의 단일화 칩을 만들게 됐냐 하면은 일본에요. 부지컴, BUSICOM, 부지컴이라는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과대학생들은 전부 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했거든요. 코사인 값이 어떻고 루트 값이 어떻고 이걸 전부 계산기를 했는데 이때 이 일본 부지컴이라는 회사가 인텔에다가 개발을 의뢰합니다. 어떤 개발을 의뢰하느냐? 전자식 계산기를 하는데 이 계산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칩을 만들어 달라, 이런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가지의 연산을 하는 칩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인텔에 있는 한 기술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드 호프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의 범용적인 프로세서로 작동되어지기는 특수 집적 회로를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범용화된 4비트짜리 세계 최초의 단일화 CPU, 이 기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핵심 칩을 만들게 되는 거죠. 4004라는 칩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으로 부지컴이라는 회사에 갔는데 이 계산기 회사는 그 이후에 성공하지 못하고 도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칩을 개발한 인텔은 이후에 IBM을 만나게 되면서 PC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인텔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일약 올라서게 되는 역사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부지컴이라는 일본 회사와 R&D를 하게 되면서 범용화된 칩을 만들겠다는, 진화를 하게 된 거고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텔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보면은 바로 공동 연구, R&D가 중요하다. 연구 개발이 있어야만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빛나는 업적을 이룬 우리 삼성 반도체의 역사입니다. 삼성 반도체의 역사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83년도에 도쿄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때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이병철 회장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한다면 한국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과 노력과 투자 속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되는데, 하나는 일본의 도시바와 연구를 하는 거고 도시바의 유명한 기술자를 한국으로 초빙하는 것이 한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계기는 아무래도 이 페어차일드나
인텔이나 실리콘밸리나 이 주변에 있는 스탠포드 출신들이 많이 그 연구자로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누구를 영입해 오느냐? 스탠포드 출신의 IBM에 10년간 일을 하고 있었던 진대재라는 사람을 이건희 회장이 삼성 반도체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반도체 회사와 협업을 하고 일본의 도시바 등과 협업을 하고 해서 사람을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1992년 약 10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건희 회장의 한 번의 도전이 있었는데 1995년도에 직원들 앞에서 불량 휴대폰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때는 모토로라 휴대폰이 저도 한번 들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의 무전기만 한 거거든요. 무거운 거. 근데 이 휴대폰을 불태우면서 삼성은 세계 1위의 제품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애니콜이라는 이 휴대폰이 나오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도시바와 미국 최고의 반도체 회사와 협업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하나는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연봉을 삼성이 제공하면서 삼성 반도체가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이때 우리가 삼성 반도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 진대 장관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누구를 하는 게 좋겠냐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진대 장관을 추천을 했죠. 그 진대재 장관을 제가 전화로 연결시켜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진대재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오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3G의 시대를 열면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사람의 스카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스카웃을 할 때는 연봉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TSMC입니다.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 반도체를 능가하고 있는 TSMC입니다. 이 TSMC는 우리가 국가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대만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출신이고 MIT와 스탠퍼드를 나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사장을 지닌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TSMC는 국가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가가 48%의 대주주인 정부 주도 회사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미국 반도체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많으니까 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중심으로, 설계가 아니고 생산하는 쪽, 파운드리 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반도체 중소기업 회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웨이퍼나 이런 것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 TSMC는 500장을 주문하든 1000장을 주문하든 해도 계속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 TSMC와 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게 됐던 거고,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워낙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쪽 투자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 사이에 TSMC는 반도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즉 애플이나 삼성이나 어느 나라든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다 만들어준다. 이런 전략을 쓰면서 TSMC가 일약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SMC는 국가가 만든 회사라는 것.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미래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리스 창이라는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바로 열린 경영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중소기업의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반도체 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가장 강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삼성 반도체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제발 우리한테 좀 공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문이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TSMC처럼 삼성과 SK가 열린 경영을 해서 팹리스 회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반도체의 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처음에는 그래픽,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다가 점점 더 AI와 데이터 용량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의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의 주식시가총액이 2600조쯤 되는데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 총액이 260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가 총액 한다면 이거 우리 너무하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도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반도체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인터뷰해보니까 하나는 패키징 기술이다, 하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인터뷰를 깊게 해보니까 결국은 AI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내냐 못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만약에 삼성전자이든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 순간 또 세계 반도체 역사의 주인공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AI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는 이 AI 반도체는 매년 48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누구나 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꿈꾸는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190억 달러. 그런데 더 놀라운 지표는 이제 모든 사물 인터넷이나 IoT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IoT 반도체가 1300억 달러쯤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새로운 반도체 전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반도체의 역사에서 교훈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TSMC처럼 국가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 반도체 부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일 경우에는 R&D의 100%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반도체 법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보는 반도체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적 리더십이 하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수많은 대기업도 있지만은 많은 중소기업의 벤처 캐피탈들이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열린 경영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더불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업하고 R&D 역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새는 AI 전문가를 유치하는데 약 1조 원 정도 돈도 들인다고 합니다. 우리 진대재 장관을 영입하면서 삼성 반도체가 한 역사를 썼거든요. 세계적인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한국으로 데리고 올 거냐. 또 해외에 있더라도 그들과 어떻게 협업할 거냐. 세계 최고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 반도체의 역사와 관련될 겁니다. 이거는 AI 시대를 만드는 것도 아마 비슷한 원리가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계속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10조 원 이상 늘리자. 10조를 늘리면 곱하기 10, 100조 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손정유 회장도 100조 원을 펀드를 만든다는데 우리도 세계 12국가가 그만큼 100조, 200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돈을 만들어내야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결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기업에만 투자라고 하지 말고 국가도 펀드를 만들어서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미래거슬에 과감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됩니다. 산업은행도, 기업은행도, 기술신보도, 신용보증기금도 우리가 자본금을 확 늘려줘야 합니다. 모태펀드도 늘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기술 투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AI와 반도체에서의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기를 희망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5만 전자 이러고 있는데 10만, 20만이 되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역사.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